인간은 왜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일까? 2600여 년 전 오랜 수행 끝에 그 답을 찾은 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깨달은 자, 부처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를 기리며 불상이라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그 목수일을 하셨어요. 나무하고 연관된 일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옆에서 이제 대패질하는 모습도 보고, 제가 또 이제 사포질하는, 어렸을 때도 사포질하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그 부모님의 영향도 조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가집니다. 흙을 빚고 나무를 깎아 거기에 혼을 불어넣는 사람. 이진영 씨는 부처의 성상을 조성하는 불상 조각장입니다. 저희들은 이 성상을 조성할 적에 사실은 혼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정말 지금 큰 사명감을 가지죠. 무슨 이게 하나의 공예품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뭐 명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상이 명품? 글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22살에 들어선 불모의 길. 평생 그 외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50년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었어. 그러면은 무릎이 이만큼 넓게 나오거든. 우물정자로 전부 쪼개는 이유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실측 도면을 그리기 위한 이게 하나의 기초예요. 네. 목공예품들을 만들면서 젊은 공예가로 촉망받던 22살의 청년. 불교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던 그가 불상 조각장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대전은 불교 미술이 어떻게 보면은 불모지예요. 저희 계통에는 종사한 사람조차도 없었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대전에 온 것이 나한테는 큰 이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 언제나처럼 불상을 조성하는 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불모의 길에 들어선 후 지난 50년 세월은 한결같은 수행과 수련의 시간이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구도의 길이었습니다. 성상을 조성하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일하러 들어가면 점심때 돼서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변 보차 눕는 것도 잊어먹고 작업을 할 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도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매에 들 수도 있다는 그 시간이겠죠. 그래서 스님들은 기도 정진하시고 공부하시는 거나,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 시간을 몰입을 해서 하는 거나, 저는 그런 걸 이렇게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불상을 조성하는 일은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단순히 한 인물을 조형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부처의 자비심을 성상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인고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조성하는 데는 이제 그 지극정성으로 어느 한 군데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성상을 조성을 하는 그 기본 그 목적이 사실은 많은 불자님들이 불자나 비불자나 어떤 그 예술성을 놓고 보더라도 환희심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불모장이라고 하면 성상을 조성하는데 지극정성을 다 해야만이 그 모든 그 불자들이 어떤 발언하는데 그래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조성한다고 보면은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목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나무와 친해졌던 이진영 씨. 조각 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나무 다루는 솜씨가 좋았는데요. 18살 무렵에 이미 촉망받는 목공의 기능공이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아버님이 그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구 공장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 목재 나무하고 연관된 일을 그 하시는 바람에 제가 옆에서 이제 뭐 이런 그 대패질하는 모습도 보고, 제가 또 이제 사포질하는 어렸을 때도 사포질하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그런 그 부모님의 영향도 조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15살 때부터 이 그 목재를 다루는 일에 인연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한 3년 정도,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조각이라는 것을 이제 인연이 됐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불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그의 두 아들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처님을 조성하고 부처님을 모셔드리는 일을 하면서 이제 사찰에 가서 이제 부처님을 불단에 딱 모시는 딱 그 일을 하고 이제 그 위에서 포장대를 딱 펼치는 순간 이제 그 모든 그 스님들과 이제 그 대중들이 이제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환희심에 가득 찬 그 미소를 딱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보람이 아닐까. 딱 거기서 오는 그 느낌, 그 찰나의 순간, 0.1초간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아, 이게 부처님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상을 조성하는 이게 일이구나. 불자가 아니더라도 부처의 자비로운 모습 앞에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사람들. 그 모습에 이끌려 아버지의 뒤를 따르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많이 그림을 그려봐야 돼. 네. 그리고 또 그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제 인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팔이 이제 중간 선상이 이게 굽잖아. 근데 이제 불상 같은 경우는 볼륨이 있어. 그래 이제 개근불사를 했을 때 풍만하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옷주름들은 기존으로 살려놓는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 정교하게 이제 다듬을 때는 높이, 그다음에 이제 그 옷주름이 투박한가 아니면 약한가 이런 걸 구분을 지어서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책정을 해갖고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면 좋을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희한테. 그 저희한테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성상을 조성하는 불모다.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부처님 불상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버님 작품을 보고
모든 사람이 환희심을 갖고 그리고 근심 걱정 모든 그런 걱정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미소를 가진 성상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불모다. 이걸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부산 구덕산 자락의 전통 사찰 내원정사. 그가 불모장의 삶을 시작한 곳입니다. 어떤 억겁의 인연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걸까요? 15살 무렵 고향인 부여를 떠나 서울로 간 그는 각종 공예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며 주변에서 모두 탐내는 청년 기능공으로 성장했는데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방송을 본 내원 정사의 큰 스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에게 맡겨진 일은 법당의 삼면에 목탱화를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1975년도에 이 내원정사의 그 법당이 지어지면서 그 목탱화를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목탱화를 조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승이 계신 것도 아니었고 목탱화를 조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감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한번 그 그림을 그 석정 스님한테 좀 그려올 테니까 네가 조각을 이걸 한번 옮겨봐라. 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게 버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네가 나뭇값을 물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참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감히 나이 22살에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불교 조각의 세계로 뛰어들게 된 22살의 청년 이진형. 끼니도 잠도 잊은 채로 밤낮 없이 목탱화 조성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한 2시경에 그 후라시 들고 여기를 도착을 해서 전깃불을 켜고 부처님 상호를 이제 조성하는 그런 날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다 보면 그 이제 법당 그 옆에 문짝 옆에 이상한 그 냄새가 나요. 그에 보면 커피 냄새도 같기도 하고 구수한 빵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음에 고개를 돌려보죠. 고개를 돌려보면 이제 위에 아시바를 메고 이제 비계를 메고서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어렴풋이 요만한 쟁반이 보이죠. 그래서 그 쟁반에 이제 그 2시, 3시 되면 배도 출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거를 보니까 거기에 커피 한 잔, 또 빵 그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큰 스님이 어떤 배려, 그리고 이제 좀 기특하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 기억이 남고요. 우연히 만나게 된 불교 조각의 세계는 그를 매료시켰고 내원정사에서 보낸 5년의 시간은 그를 어엿한 불모장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곳에 와서 만난 스님들도 성실한 그를 신뢰하며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돼주었습니다. 이제 전통 사찰인데요. 1975년도 동짓날 여기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걸어 올르는데 여기에 이제 뭐 플레움이라든가 또 좋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내려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2000일 동안 있었어요. 2000일. 5년 동안요. 2000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인간적으로도 공부가 좀 됐고, 또 그 불교 미술하는 작가로서도 또 이제 성장을 했고, 또 이제 그 평생을 살아가는 좋은 생각을 가지는 그 계기도 여기서 또 만들어졌고 해서 그 5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좋은 어떤 표본,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내원정사에 그동안 인연이 됐던 큰 스님들의 좋은 그 말씀이 저한테는 큰 역할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건 처음. 직장까지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온 청년. 그리고 젊은 공예가에게 선뜻 대작을 맡긴 스님. 그 만남이 왠지 우연만은 아닌 것 같죠? 그때 당시에는 저는 대작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 전부 다 있는 것이 저 뒤에 문짝처럼 적었고 그 두 군데가만 딱 그 태화가 있었지 우리나라에 목태화가 없었어요. 아주 건강하고 건실했죠. 그리고 착실했어요. 지금도 착실하지만 그 한 번 생각은 그대로 일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원정사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죠. 내원정사의 목탱화 조성을 계기로 불교 미술에 입문하게 된 이진영 씨. 그러나 처음의 패기와는 달리 불상을 조성하는 일이 손재주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됐는데요. 옛날에 그 부산 내원정사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그림 일어나는 것도 몰랐고 이래서 많이 미흡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민속조각이나 풍속조각 한 사람들이 그 학교를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쟁이였었죠, 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 정신만 가지고 기능공으로 성장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 큰 스님께서 화두를 주신 걸 그때 이제 나름대로 느끼고 제 이제 변하는 그 시점이 그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 성상을 조성하는데 기초를 다지게 된 계기가 그 시점입니다. 2000년 세월 동안 부처의 모습으로 진리와 깨달음의 등불이 되어온 불상. 흙과 나무가 생명력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밑그림을 그리는 출초 작업입니다. 이 그 약사일의 부처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낭중에 이제 개근까지 해서 시각적으로 부담이 없는 데까지 생각을 하고 이 출초를 그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그릴 적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면 처음서부터 일이 좀 잘못돼 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출처를 그려야 될 정도 되면 최소한도 이 그림을 수천 번 그려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성도 또 그 수백 번 해봐야 되고. 불상은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 불교 미술의 정수를 담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초 작업부터 불상을 완성해 법당에 봉안하기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습니다. 부처님 조성은 혼자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원력을 세우는 스님들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화주를 하던 시주를 하던 그 공덕과 그 우리 그 지극정성을 다 혼을 담아서 성상을 조성하는 모습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치가 돼서 부처님이 탄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차츰 실력을 인정받아 한때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일할 정도로 많은 불사를 맡게 된 이진영 씨. 하지만 유명세를 얻으면서 마음은 어느새 초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불사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부처님 조성 또 이제 그 소목공예 또 이제 이런 그 등등 해서 조각 분야에 약 한 100여 명을 거느리고 사업 아닌 사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24시간이 모자랐죠. 그래서 이제 집에 애들이 있어도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이제 생활한 지가 이제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은사 스님이니까 이제 간혹 다음은 한 2개월 정도에서 한 번씩은 찾아뵈도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얘기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육체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피폐해지는 그런 그 시점이었죠. 항상 이제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어요. 항상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주무시고 또 새벽같이 나가셔서 일하시고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저기 부산에 살았었는데 저기 뭐 서울 가 있어, 뭐 대구 가 있어, 뭐 작업장 가 있어. 계속 그런 말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잠들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깰 때 나가시고 항상 진짜 그렇게만 생활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석이 형한테 원형부수 시켜주고 문화재 보존 일을 하고 있는 첫째 아들과 고향인 부여의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원형부수 괜찮은데 만수산 자락에 자리 잡은 무량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천년 고찰로 수많은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인데요. 2년 전 아들 재윤 씨가 이곳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열의 3존 좌상의 보존 처리를 맡았습니다. 소주라는 것이 거의 보면 공구가 손이잖아.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은 전부 다 이제 굴림이잖아, 굴림. 선이 강한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이 내려오는 선이든 법이 돌아가는 선이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쫙 목조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 건조시키는 방법은 아니지. 근데 건조가 그때 당시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안에가 이제 산소가 전혀 이제 매몰돼 버리니까 이게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칠 자체가. 원인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니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이제 여기도 어차피 그 수밖에 없거든. 이걸 아시바매 가지고 작업을 정리했을 때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네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도전하는 데는 간단하잖아. 내용적으로 그 훼손된 부분이 등어리 있는 부분이 석고 발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바닥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부 이제 또 새롭게 긁어내고 흙을 또 안정성 있게 영양가 있는 흙을 또 만들어주고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아들이지만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라도 놓칠세라 세세히 짚어주는 아버지. 그리고 최고의 스승이 곁에 있어 든든한 아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외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경험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옴으로써 그 경험을 쌓음으로써 이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판단과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건데 뭐 그거는 제가 비할 바가 못 되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든든합니다. 네. 계셔서 든든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지금 현재 무량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 보존 처리였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도 만약에 제가 혼자 만약에 이 일을 맡아서 했으면 또 여러 자문을 또 구하고 또 찾아다니고 또 이랬을 건데 옆에서 딱 얘기를 해주실 분이 계셔서 예. 그러니까 어떤 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든든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상은 흙과 나무 외에 철이나 청동으로 조성하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청동불상의 주물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청동불상은 먼저 불상의 형상을 조각해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쇳물을 부어 주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쇳물의 온도가 무려 1000도씨에 달합니다. 몰드가 식은 상태에서 주물을 붓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게 1000도, 그러니까 쇳물이 들어가는 온도랑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몰드를 달구기 때문에 몰드가 차가운 상태에서 쇠 바가지로 벗을 때 붓는 도중에 끊기게 되면 쇳물이 식어가지고 그 다음에 붓는 게 이게 붙지를 않고 이게 금이 가게 돼.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한 100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쇳물을 붓다가 멈춘 다음에 다시 붓도 이게 이제 붙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쇳물을 2바가지, 3바가지 불 때 될 수 있으면은 끊기지 않게 붓는 걸 원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쇳물이 굳은 후 틀을 제거하면 서서히 불상의 모습이 드러나고 부처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청동은 정교한 조각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불상의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진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작업을 원하시니까 거기에 맞추느라고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할까? 네, 상호 부처님 얼굴이나 이게 부처님 몸매나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조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불상이 만들어지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많은 과정들. 어느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세심한 공정이 필요한데요. 현대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좀 더 완벽한 성상에 다가가기 위해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작업할 때는 팔을 예를 들어 장갑을 끼고 네. 대고서 이렇게 해버릇 해야 되겠네. 네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한 손으로 하게 되면 물뚱불뚱 하니까 그것도 별로 효과적인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칠 자체가 이제 이렇게 뭉태해지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예. 좀 생각해서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요 불상은 좀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으네. 오칠을 끝낸 불상 위에 금옷을 입히는 개금 작업. 개금 작업은 작은 먼지 하나라도 붙지 않도록 청결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수세기가 흐른 뒤에도 빛을 잃지 않는 불상을 만들기 위해
한 겹 한 겹 정성을 다합니다. 관장님은 이제 그 무형문화재인으로서 관장님은 그 조각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다 뭐 게을리 하시는 게 전혀 없으시고 손수 다 수작업으로 다 하시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직원들도 옆에서 이제 덜 봐주시고 하시지만은 진짜 관장님은 그 무형문화재라는 그 자격증 타이틀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 관장님 자부심 있잖아요. 조각 손수 다 하세요. 손수 다 흙작업이 됐든 석고작업이 됐든 목조각이 됐든 그냥 뭐 다 하시니까는 그 저희도 이제 보고 본받을 점도 많고. 이제 부처님의 얼굴을 완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붓으로 얼굴의 형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그려 넣는 개안 작업. 개안 작업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불상에 부처의 자비와 지혜가 깃들도록 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과 어떤 그 국보가 있어요. 그 형상을 만드는데 지금 현대적인 과학으로 해서 똑같이 육안으로 보는 그런 형상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전통 문화인들은 정말 이 손끝이 있잖아요. 여기는 마음도 담아야 되고 혼도 담아야 되고 정도 담아야 되고, 여기는 모든 것을 그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손으로 의해 가지고서 그거를 다 담아줘요. 이 정만큼은 현대과학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손끝이 단 전통 미술과 현대과학으로 의해 가지고 뭐 이런 그 기계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전통 연관시키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마곡사. 이곳에도 이진영 장인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천왕문으로 들어서면 동서남북의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훼손된 부분들을 아들 재윤 씨와 함께 보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흙을 다루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조형을 기법을 또 이제 그 나름대로 공부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역사적인 그 고증,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한때 회의를 거쳐서 이게 이제 보수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 군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면 그 속에 이제 그 깊이를 확인을 1차적으로 합니다. 깊이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어떤 그 뭐 애벌레 같은 거 또 벌 같은 거 이런 게 없는 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일단 퇴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이 흙과 또 그 다음에 이제 오칠과 배합을 한 걸 갖다가 주사기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특히 이제 얼굴 부분 같은 데에는 이제 워낙 그 모시배적 같은 거 해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다 박락 형상이 일어났어요.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일부는 한지로 발라놓은 것도 있고, 일부는 이제 모시배접을 해놓은 것도 있고, 일부는 삼배배접을 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가 뭐 한두 번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보수를 했다라는 게 이제 그걸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고증이 되고 증명이 됐죠. 불상 조각장으로 살아온 50년. 그가 조성한 불상만 5천여 점에 이르는데요. 전국 각지의 절은 언제 찾아가도 편안한 마음의 고향이 됐습니다.
마곡사 주지 스님인 원경 스님. 전통 문화유산을 대하는 이진영 불모장의 신심과 식견을 누구보다 믿어주는 분입니다. 대웅전 그 교장 스님 때문에 그 부처님, 그 아미타불 부처님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덕분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이진영 불모장이 그만한 실력이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적이니까는 나도 천거를 한 거지 뭐. 하여튼 거기 그 저 주스님이 몇 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고맙다고. 그래도 잘 선택해서 한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모든 게 시절 인연이 만나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조사 보고서를 잘 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만지는 사람 따라 그 영혼이 틀려지듯이 우리 뭐 불무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러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 혼과 또 모든 사람이 영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러한 작품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지. 고맙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그게 되는 건가. 사람도 그렇듯이 모든 게 가끔 옷을 바꿔 입어야 돼. 그래야 이뻐지기도 하고 효험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지. 맨날 그 모양 그 옷으로 살다 보면 읽을 일이 없어. 옆에 그 협십을 보면은 이제 울퉁불퉁한데 내일 그 자문위원단이 가서 보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대전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들의 작품 전시와 시연회가 있는 날. 시민들에게 대전의 무형유산을 공개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마련된 행사인데요. 이진영 조각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통 문화가 점점 소외되고 잊혀지는 현실을 토로합니다. 전통 문화 이 자체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말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때 보면은 지금 자녀분들이나 뭐 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배운다? 저는 극구 말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유자 선생님들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전통 문화의 하나의 명예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피나는 눈물과 그 땀이 그런 것들 전혀 인식도 못하고 이게 그 명예를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선생님들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이 일을 선택해서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런데 한 20여 년 전서부터 이게 정말 어려운 길이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무형유산 기능보유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전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는 이렇게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 불상이 그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과정을 다 눈에 담으니까 좀 평소에 보기 힘든 과정을 이렇게 눈에 담게 되니까 좀 많이 신선했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작가님들에게 투수 작업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뭔가 불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또 영험하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그 공방이나 작업장에서 또 아니면 산중 현장에서 사찰 현장에서 일을 할 적에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뭐 그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죠. 또 하다못해 뭐 새소리, 물소리까지도 거의 잊어먹고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 갤러리에 이런 데 와서 뭐 시연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어설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교 미술이 일반 대중하고 좀 친근감 있게 좀 이렇게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서 종종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가을날, 계룡산을 찾았습니다. 불상부터 작은 기념품까지 이진영 장인의 작품들이 상설 전시되고 있는 곳인데요. 요즘은 불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도 기념품으로 만들어진 불상이나 불교 용품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보나 보물들을 거의 다 보면 산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이제 무추 상품을 만들어서 그냥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간도 그런 데 하나의 일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집니다. 그래서 계룡산에 영음 있는 산사니까 꼭 한번 이렇게 산행을 하시더라도 여기 그 문화원에 들리셔서 그 무추 상품도 구경하고 또 국보, 보물 이런 작품도 모작도 많으니까 한번 좀 오셔서 여기 들리셔서 전시 구경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 국내의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한국의 전통문화 상품들. 이진영 씨도 불교 미술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굿즈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그 철이 녹슬은 그 과정이에요. 이거를 보면 이 녹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자연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작품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철부를 뽑아놓은 지가 약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그 철에 대한 녹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하는 작품 중에 한 작품이에요.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전국에서 유일한 불상조각장 이진영. 그가 대전시 문화유산 불상조각장으로 지정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뒤를 잇는 제자가 나오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세상에 온 부처의 깨달음을 형상화하는 일. 그 고귀한 일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그는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에 뭐를 이루자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그래도 이 시대에 창조적인 그런 그 불교 미술이 제가 지금 공부한 거 그리고 많은 큰 스님들이 조언을 주었던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다시금 되새겨서 이제 남은 한 작품이 될지 또 아니면 많은 그 이제 몇 작품이 될지 그 성상을 조성하는데 많은 그 불자님들이나 비불자님들이 그 세계 문화유산이 되고 또 환희심을 느끼는 그런 성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건강을 하는 한 그 길을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오직 한 길만 바라보며 걸어온 50년. 그 세월이 찰나처럼 흘러갔습니다. 부처의 자애로운 미소를 성상에 담아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앞으로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